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레이첼입니다. 너무너무 설레는 대망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TOEFL 스피킹 오버뷰 시간인데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강부터 4강까지는 본격적으로 TOEFL 스피킹 공부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기를 쌓는 기초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 강의 노트를 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서 함께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TOEFL 스피킹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시험 소개 상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TOEFL 스피킹 영역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TOEFL 스피킹 영역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스피킹 섹션에서는 어떤 능력들을 평가받게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학 수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어권 대학 수업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이 요구받는데요. 예를 들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영어로 요약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 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또 정리해서 영어로 요약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죠. 통합적인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스피킹 섹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피킹만 잘한다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리딩이랑 리스닝까지도 함께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 통합형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트레이닝을 해주셔야겠죠. 이 부분은 본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 몇 문제 나오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각각 Independent Task 그리고 Integrity Task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Independent Task는 독립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Integrity Task, 이 통합형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 Reading이나 Listening 같이 다른 영역까지도 수행을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인데요. 각각 한 문제 그리고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빈출 주제가 있는지도 한번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Independent Task, 나의 선택 말하기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옵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하나를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볼까요? 기숙사 생활 vs 자취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저라면 기숙사 생활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독립형 1번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유를 좀 미리 세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답변 카드를 제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답변 카드를 미리 좀 외워두셨다가 시험장 가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리함이라는 답변 카드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It's very convenient. 아주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교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공부 장소, 도서관, 그리고 집 중에 어떤 거를 선호하겠습니까? 라는 문제에서 저는 집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편리함이 카드를 쓰는 거예요. Because it's very convenient.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왜죠?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집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안 될 때 쉬면서 좀 휴식을 가질 수도 있고 식사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Integrity Task 통합형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통합형 2번은 대학교 정책을 읽고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숙사 관련 내용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빈출 주제인데요. 학교에서 기숙사 내의 스튜던트 라운지에 있는 TV를 없앤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학생 1명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TV를 없애는 거 나는 굉장히 반대야. TV를 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걸 없앤다는 거는 말도 안 돼 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그 학생의 입장에서 대변인이 돼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책에 대해서 학생은 이런 이유로 반대 혹은 찬성합니다 하고 요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통합형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부터는 대학 강의를 듣게 돼요. 그래서 통합형 3번, 4번은 대학 강의를 요약해 주시는 건데요. 3번 문제는 비교적 좀 짧은 강의의 길이를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60초에서 80초짜리의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빈출 과목으로는 Biology, Economics, Business 이 정도로 있고요. 참고로 저희 교재에는 빈출 과목을 우선적으로 예시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은 3번보다는 조금 더 긴 길이의 강의가 되는데요. 길이는 90초에서 120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3번이랑 또 차이점은 뭐냐면요. 4번 유형은 반드시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 2가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노테이킹 하실 때 유의하셔서 1번, 2번 이 소주제 2가지를 다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스피킹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부분을 염두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좀 효율적인 스피킹 공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제가 총 4가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채점 기준, 루브릭에 맞게 답변하기인데요. 이 채점 기준은 굉장히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이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달력, delivery 되고요. language use, 언어 사용, 그리고 topic development, 주제 전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채점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달력을 여러분 전달력이 무엇일까요? 전달력이란 여러분이 얼마나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객관적인 지표로서 얘기를 하면 pronunciation, 발음, stress, 강세, intonation, 억양 이렇게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은 제가 2강에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요. 2강 들으면서 우리 전달력 업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anguage use, 언어 사용인데요. 자, 언어 사용은 얼마나 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류 없이 정확한 문법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인데요. 너무 짧은 단문으로만 답변을 만들었다면 높은 점수 받기 어렵겠죠. 단문과 적절한 길이의 복문을 자유자재로 잘 썼다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3강에서 좀 정리를 해 놓았고요. 스피킹 섹션을 풀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수 문법만 모았으니까요. 꼭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topic development 볼게요. 얼마나 주제 연관성 있는 답변을 했느냐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창한 영어로 답변을 했다 해도 주제를 벗어난 오프 토픽 답변을 한다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답변 전개가 구성 있게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한데요. 내가 제시한 의견을 서포팅하는 어떤 예시나 포인트 문장이 뒷받침되어야지 주제 전개가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재에서 사용돼야 되는 필수 표현 그리고 답변 틀 너무너무 중요하죠. 답변 틀을 사용하셔야만 구성이 있는 답변, 주제 전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4강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요. 4강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2번 갈게요. Answer template 숙지하기. 방금 잠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Answer template이란 답변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하는지,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테이킹한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대입해서 좋은 답변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이 answer template은 문제가 네 문제니까 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만 각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3번 노테이킹 방법 익히기 볼게요. 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테이킹을 잘 하셔야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호를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온 내용들을 기호화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시는 방법. 두 번째로는 줄임말을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호화 보도록 할게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기호화하는 것인데요. 뭐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 하시면 되고요. Yes, OK, 뭐 긍정의 표현은 전부 다 동그라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문의 경우에 not, don't, no 이런 것도 전부 다 X로서 직관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증가와 감소, increase, decrease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법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question mark 써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돈 관련 어휘들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money, cost, budget, 비용 예산이죠. 이런 경우에도 기호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외워주셔야겠는데요. because sign이라고 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결과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therefore sig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혹은 그냥 화살표로 그어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결과로서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자주 쓰실 기호인데요. 어떤 역접의 포인트 있죠. but, however, 그러나 라는 의미로 흘러갈 때는 이렇게 세모 표시하셔서 역접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positive, 웃는 표시 해주시면 되고요.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내가 들은 어휘를 정확히 캐치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부정적이다, 네거티브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줄임말인데요. 줄임말을 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앞 글자만 남기고 날려주세요. student, 앞에만 적어요. stew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professor 같은 경우에도 prof 혹은 pf로 기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information, 어떻게 해요? info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commercial 같은 경우에도 com이라고 간단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한번 들었던 내용 혹은 봤던,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모음을 생략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reference, 너무 길어요. 모음 E를 다 삭제해서 그냥 RF, RNC 이렇게 reference, 자음만 따라 읽어도 의미가 연상이 될 수 있겠죠. 또한 movement 같은 경우에도 movement, 그냥 자음만 소리내도 어떤 의미인지 연상할 수 있어요. 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모음을 생략해서 노테이킹 해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는 노테이킹 방법 설명드렸으니까요. 노테이킹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해드린 이 영어 문장을 지금 어떻게 해요? 노테이킹으로 기록을 해볼게요. 줄임말과 기호를 써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정지 버튼 눌러도 되니까 지금 바로 해보실게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The woman does not believe the commercials 라고 했어요. 여자는 그 광고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woman, 줄여서 W라고 썼고요. 믿지 않는다, does not, 부정문은 그냥 어떻게 해요? X로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랬고요. believe, 동사구는 그대로 남겼어요. 혹은 이 부분도 그냥 모음 생략하고 believe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없겠죠? commercial, 뒤에 있는 거 빼버리고 그냥 앞에 단어만 이렇게 앞에 있는 알파벳만 적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테이킹 해보실게요. 자, many types of flowers bloom in the spring and die in the winter. 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spring 줄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SB로서 줄였고요. 꽃이 어떻게 bloom, 모음을
삭제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winter 줄여서 W라고 했고요. die, 어떻게 된다라는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수식해주는 many types of 이런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남기는 것이 노테이킹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보도록 할게요. 노테이킹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확인할게요. A lot of students want to learn budget management skill, but there's no such a chance라고 했네요. 자, 무엇을 배우고 싶은데 budget management skill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관리 방법이죠. 그런데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문장 만들어 볼까요? student 줄여서 stew 기록했고요. budget 기호화했어요. management 줄였습니다. 모음을 빼고 배우고 싶은데 but, however 역접의 포인트죠. 뭐가 없다? no chance. 뭐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no chance. 이렇게 기록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바꿔보시겠어요? 자, 확인할게요. The professor repeated the experiment with another group of people. Then the result came out differently 라고 했어요. 자, 교수님이 prof 혹은 PF로 기록해 주셔도 되죠. Repeated experiment, 실험을 반복했어요. 누구랑? With, 이렇게 줄일 수 있었네요. Another group of people, 그냥 another people. 그래서 as a result, 여러분 그 결과 then이나 뭐 as a result, therefore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therefore 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came out differently, 줄여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노테이킹 부분도 연습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인 준비 시간 활용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문제가 각기 준비 시간이 다른데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독립형 문제는 준비 시간이 몇 초밖에 되지 않아요? 15초라는 정말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준비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답변할 내용을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동시에 노테이킹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형 문제는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한다? 브레인스토밍과 노테이킹 동시에 진행하는 것. 포인트는 노테이킹 할 때 절대 이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문장으로 준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통합형 문제는 이미 우리가 읽고 들음과 동시에 노트 테이킹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노트 테이킹 내용을 answer 템플릿에 대입함으로써 입으로 연습하면서 준비 시간을 보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통합형 유형은 어떻게 말하기 연습하는 것으로 준비 시간을 다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플 스피킹 영역에 성공적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12강까지 열심히 이끌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2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